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리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리는 뜻밖의 한국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는 정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누가 방산으로 간을 볼 정도가 아닌 공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 특히 잠수함에서 인리 측에 납품할 물량을 제3국에 납품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한국 방산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간보던 인도네시아가 크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이라는데요. 현재 인리의 잠수함이 한국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왔고 최근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떠한 국가의 인리 잠수함을 대신 납품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리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습니다. 복수의 군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크루프 등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며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IDN으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 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 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팝유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나 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기 원하며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수십 명을 정부 세종청사 등에 파견해 수도 이전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코이 대통령 방문 시 송도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서 현대차 등 많은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가 점점 지반이 침하하며 가라앉아 한국의 방파제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를 다수 건설했었고 경험이 누적되어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고 한국은 반도 국가라 그런 면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분야 배터리 수출의 선두가 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인도네시아 독일 잠수함 계약 추진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잠수함의 경우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모두 훌륭하게 인도해온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해외 수주를 받은 잠수함 3척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순조롭게 인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사용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계약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 도입 계획은 여러가지 현재 문제로 좌절되었는데 한국으로 유턴한 게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의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조치가 연달아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독일도 그랬지만 프랑스도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잠수함 계약에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했다가 미국으로 바꾸며 뒤통수 쳤고 만약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잠수함을 계약했다가 다시 뒤통수를 친다면 엄청난 역풍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 나발그룹 추가 계약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과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비용 등 결국에는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옵션이 생겼는데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제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금주 국방 차관급을 급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완전 물 건너가는 것이고 한국 방선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잠수함의 경우에는 필리핀이 사우디 소식을 듣고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 훈련과 종합 군수 지원 등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 처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도크가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이 다방면에서 바빠지며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흐름은 앞선 필리핀이나 최근의 폴란드의 초대형 패키지 딜과 같은 흐름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산과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호주는 한국의 신뢰를 보여준 만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납기를 비롯해 각종 애프터 서비스나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에서 무역으로 무기만큼 또 다른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A-50, KF-21 잠수함 등을 한데 묶어 좋은 패키지 딜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국과 방산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본인들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도 사업 이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노하우를 원하지만 한국도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계약하고 미루고 분담금 납부를 안 하는 국가에 한국은 그저 그런 국가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기대하는 독일 잠수함 역시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장보고2 잠수함 사업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독일 티센그루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추진 전동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에 200억 원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3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고 독일 업체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장보고2 2차 사업 중 2014년 티센크루프에서 납품한 부품이 손원일함과 윤봉기를 하면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며 국제소송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독일 잠수함 관련 잡음이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산 잠수함 인도 후 각종 부품 조달을 비롯한 정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한국과 같이 빠릿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F-15의 경우에도 미국이 판매를 승인했지만 막상 운용하다 보면 엄청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들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8이나 F-35 등을 비교하며 비용도 얼마가 차이가 안 난다며 그 돈이면 미국 기체를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F-35가 얼마나 비싼지는 운용해보면 알 것입니다. 기체보다 정비나 운용하는데 돈이 두세 배 더 들어가며 그것이 방산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방의 무기를 선호할 수는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상상한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걸로 관측됩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